안녕하십니까, 주식불료입니다. 자, 오늘은 미친 GS를 보면서 느끼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천연가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자, 10년물 차트인데요,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죠? 이때 다 기억나시죠? 원유, 천연가스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렸다가, 그러다가 어느 일정 수준까지 회복을 하다가 엄청난 상승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 이 천연가스가 왜 상승했냐면 이제 중국하고 호주하고 이런 싸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서 석탄 가격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 특히 천연가스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 천연가스가 거의 한 10년 이래 가장 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발맞추어서 이 GS 천연가스 관련주, 이 GS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쪽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천연가스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분은 그렇게 개설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좀 가치주에 가까운 그런 종목인데, 이 주가가 성장주처럼 그냥 올라버렸어요. 지금 6개월 만에 얼마나 올랐다, 이 550%. 정말 이 가치주이지만 테마에 묶이면, 정말 이 우리나라의 테마가 한번 묶이면, 그쵸,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종목군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나온 기사인데, 기술주만 편식하더니 석유 에너지 급등에 속쓰린 사학개미, 이제 기술주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TQQ, 그다음에 테슬라, SOXL,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아니라 좀 가치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자, 뭐 TQQ나 SOSL 같은 경우는 곱하기 3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사학개미들이 이런 기술주 편식을 하면서 여기서 하락률이 보시면 40%대, 50%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나마 보면 이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에 지금은 바이더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락률이 좀 적은 모습이고, 자, 반대로 보시면 올해 수익이 크게 난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NRGU, BOIL, 엑스모빌, USO, 코노코, 필립스 등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천연가스나 유가 관련 쪽만 최근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 3년 넘게, 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15년 넘게 성장주 시대에서 이제 치주의 변화로 종목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순매수한 상위 50개의 뉴욕 증시 종목 중에 보면, 자, 상장지수 펀드의 에너지 셀렉트 세터, 이것도 에너지 쪽이네, 그죠? 이 단 한 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하락에 있고,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기술주나 성장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 올해 들어 변동성이 크다.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게 하락률이 상당히 크다.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지금 더 낮다고. 그 성장주의 대명사의 테슬라도 지금 36%, 엔비디아도 그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 자, 서학개미들이 선택한 거는 기술주지만 이와 달리 상승세를 보인 것은 석유 에너지 섹터였다는 거. 자, 엑스모빌, 지금 섹터, 에너지 섹터의 어떻게 보면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 엑스모빌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면 월봉인데요, 2020년 초 여기까지 떨었습니다. 정말 이 천연가스가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수도 키예프까지 거의 뭐 이제 함락 직전에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시작하고, 유럽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다? 전 고점인 89달러를 넘어서 신고가 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엔비디아 지금 3개월 연속 흑삼봉이 나옵니다. 흑삼봉은 뭐다?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가는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제가 3년 동안 이 성장주 엄청 상승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100%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도 너무너무 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무슨 지금 변화가 있죠? 금리 인하에서 이제 드디어 금리 상승으로 가는, 금리 인상을 하는 지금 그 마지막 달에 저희들이 위치하면서 종목군이 이렇게 변화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저도 이 관련해서 2월 달에 보시면 뭐 인버스, GSE 대성이라지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신약은 변할 수 있으며 푸틴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드고 그때 이 천연가스 및 석유 관련주들 정말 이쪽들 잘 보시라고. 근데 이때만 하셔도 지금 얼마 왔다? 이때 제가 얘기 드렸을 때가 GSE 같은 경우는 3,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8,000원대 갔으니까 물론 내리기를 오늘 22% 내리긴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4,000원, 3,000원대 제가 얘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더블이 난 거예요 지금 더블이. 자, 왜 이렇게 종목군들이 변화가냐? 저희가 아는 삼성전자, 뭐 기술주, 바이오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왜 도시가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뀌고 있냐? 자,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정말 지대하다. 자, 물가 상승이 되면서 화폐 가치는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왜 빨리 금리 인상을 안 하느냐 이러다가 정말 완전히 시장이 붕괴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금 많게는 9번까지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 투자금이 해서 이 모든 거 쉽게 얘기하면 안정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기준으로 성장주 종목군에서 가치주 종목군은 항상 시장에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가 오는데요. 그러면 이 성장주와 가치주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먼저 가치주부터 먼저입니다. 가치주의 경우는 경기 방어주의 비슷한 맥락이다. 자, 가치주, 경기 방어주 뭐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기도 하고 엄격히 분류하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 금리 인상을 하고 앞서 얘기했던 주식 투자 자금이 해소가 된다. 주식이 뭐다?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최소한 내릴 때 덜 내리고 방어를 하는 그런 가치주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 성장성은 낮지만 현재 실적이 또는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꾸준할 수도 있다. 자,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석유화학, 철강, 제이지, 건설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제조업체들입니다. 그죠? 금융업체도 있지만 전형적인 제조업체들이 여기 있다. 이 종목군들이 보면 실적이 높거나 주가는 낮은 편이고 그래서 퍼가 낮고 가장 또 특징적인 뭐 항상 실적이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뭐다? 배당 여력이 정말 높다는 거. 자,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단점도 있지만 테마에 묶이니까 GS 어떻습니까? 도시가스도 전형적인 가치주라고 보고 경기 방어주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초급등을 냈어요. 이게 성장주 가치주 흐름이 바뀌면서 상승폭이 크지 않다. 성장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거지. 이 가치주 세상이 되면 이렇게 분명히 급등도 합니다. 성장주는 흔히 저희가 이제 기술주라고 부릅니다. 현재 가치는 낮은데 그렇게 현재 실적은 없거나 마이너스인데 미래 가치가 더 미래의 이 산업이 섹터가 커지면 지금 비록 실적이 마이너스면 한 방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전기차, 수소,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항공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대부분 보고 서학 주식에서 보면 테슬라죠. 테슬라가 진짜 모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번에 정말 엄청난 대형 성장으로 성공을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눈이 확 들어와. 그리고 움직임도 화끈하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실적이 안 좋더라도 미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퍼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자, 이 미래 예측이 실패하거나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로 가면 안정자산 투자의 흐름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상당히 급락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희들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리의 역대급 실적 외국인 4대 은행주 담는다. 자, KB금융을 4,380억, 하나우리, 신한, 사자 4대 지주 역대 최대 실적 상반기까지 더 올라. 자, 1월 달에 보면 이 4대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월 달까지도 지켜지는지 한번 보시면 자, 신한주주 보시면 외국인들이 2월 중순, 초중순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기간도 계속 매수를 하다 최근에 조금은 매도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개인들 자금을 한번 보세요. 이 개인들 매도세가 그냥 뭐 여기도 그렇고 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중요한가?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 꾸준하게 은행주를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매수 제가 하루 같으면 좀 아닐 것 같아서 연속 3일 이상 순매수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10개 종목 중에서 자 동성제약 그죠? 이 동성제약을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다? 가치주입니다. 3일 연속 매수한 거래소에서 3일 연속 매수한 게 보면 동성제약 바이오주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뭐다? 가치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기간은 어떨까요? 기간도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 나이스 대웅제약 요 세 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주 포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뭐다? 치주 위주로 기관들도 계속해서 3일 연속 시장이 많이 나빴지 않습니까? 정말 3일 동안 저희 죽을 뻔했는데 그죠? 시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위주의 종목군으로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호텔신라 보시면 호텔신라도 보시죠. 자, 2월 달부터 1월 달 한 달간 이렇게 쭉 보시면 정말 이 개인들의 매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모든 것을 외국계 기관들 꾸준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한알령 부분도 분명히 있고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자 지금 이런 나름 몰봉에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엑스모빌 같은 경우 2020년이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이 저점이고 엑스모빌은 2020년이 저점이었죠. 거기서 저점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게 형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한 12만 원 갔다가 지금 추세 상단에 걸쳐져 있죠. 근데 얘는 오른 게 없어. 근데 외국 기관들은 계속 모으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드 코로나의 세상이 금방 곧 닥칩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걸 알고 미리 지금 저점에서 뭘 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바이오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핫한 이 삼성 바이오로 지금 또 실적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주 추세는 어디다? 외국인 기관이 아니고 순매수 빨간색을 보시면 개인이 훨씬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주춤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만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앞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개인만 팔고 있고 삼성 삼바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다? 개인의 추세 매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원 초반대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여기서 2016년에 비교 2016년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1000% 가까이 나온 그런 종목이 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그만큼 실적 부분도 이 2016년에 적자가 나던 그 회사가 지금 실적도 많이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앞서 엔비디아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지금 첫 번째 봉 이게 동그라미 친 이게 뭐죠? 상승 장악입니다. 상승을 장악하는 봉이 나온 이후에 지금 어떻게 이런 봉을 이제 저희들 용어로 하면 이제 하락봉이라는데 하락봉이 나오면서 지금 내려와 반등을 하지만 이 20에서 안착을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패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실적이 안 되나요? 그게 지금 종목군의 변화가 왔다는 이제는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변화의 시기 근데 지금 또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호텔신라 차트 보여드렸죠. 바닥에서 지금 외국계 기관만 계속 매집 이러다가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저런 주식이 확 떠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돼서야 개인들은 매수를 합니다. 그렇지 마세요.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서서히 파는 그런 게 주식이다. 근데 그 변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장주 이제 그만 보시고 지금부터는 가치주를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다만 성장주인 주식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고점에 있는 것 말고 저점에 있는 성장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닥에서 담아가는 최근에 보면 수급적인 변화에서 흐름이 바뀌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그런 주식을 하시고 항상 바닥 매매를 하셔야지만 투자 전쟁 저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큰 자금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닥터코인과 주식 분류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과 주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묘하게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야, 2개는 정말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제 영상 보시고 지금 한쪽만 하고 계시다면 꼭 같이 하는 또 그런데 그걸 배우고 싶다 그럴 때는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